전기도 없던 시절 칠흑 같은 시골 밤을 단번에 축제로 바꿨던 마법의 하얀 천막을 기억하시나요? 입장료 몇 원이 없어 애기 업은 엄마로 위장에 몰래 숨어들던 그 시절. 강둑 버드나무 위에서 숨죽여 훔쳐보던 그 영화는 지금의 그 어떤 영화보다 짜릿하고 황홀했습니다. 요란한 발동기 소리와 함께 강변 자갈밭에 펼쳐졌던 가설극장. 막내 이모 손잡고 들뜬 마음으로 보러 가던 저의 어린 시절 그 모습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마을을 뒤흔든 피리 부는 사나이. 나른한 여름 오후 지느러미처럼 축 처진 버드나무 잎사귀 사이로 매미 소리만 무성할 때쯤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치익치익 기분 좋은 소음과 함께 둔탁한 확성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마법의 소리였습니다. 곧이어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낡은 리어카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설극장 업체에서 나온 아저씨들이 끄는 그 리어카는 단순한 짐수레가 아니었습니다. 양옆에는 원색의 화려한 물감으로 그려진 신성일, 어맹란 배우의 얼굴이 커다랗게 박힌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리어카 위에는 육중한 나팔 모양의 확성기가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오십시오. 오십시오. 오늘 저녁 강변 자갈밭.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대작 미워도 다시 한번 상영이 있겠습니다. 윗마을 아랫마을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모두 모여주십시오. 아저씨가 마이크를 잡고 목청을 높일 때마다 마을 꼬마들은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르는 아이들처럼 리어카 뒤로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저씨, 진짜 영화해요? 사탕 줘요? 하며 리어카 바퀴를 붙잡고 늘어지는 아이들을 아저씨는 허허 웃으며 쫓아냈습니다. 그 리어카가 윗마을을 지나 아랫마을 골목까지 한 바퀴 돌고 나면 평화롭던 시골 마을은 이미 반쯤 정신이 나간 축제 분위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자갈밭 위에 세워진 흰 천의 마법.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며 산 너머로 꼬리를 감출 무렵 평소에는 물새 소리만 적막하게 들리던 강변 자갈밭은 일순간 거대한 공사 현장으로 돌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자석에 이끌리듯 약속이라도 한 듯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설극장 업체의 기술자들과 마을의 건장한 청년들이 합세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이, 저쪽 장대 더 높이 세워. 천이 팽팽해야 주인공 얼굴이 안 찌그러지지. 청년들이 끙끙대며 아름드리 통나무 장대를 자갈밭 깊숙이 박아 넣으면 그 위로 눈부시게 하얀 광목천이 폭포수처럼 펼쳐졌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시절, 해만 지면 등잔불 아래서 꾸벅꾸벅 졸며 새끼를 꼬거나 일찌감치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가야 했던 적막한 밤이었지만 이 흰 천막이 세워지는 날만큼은 온 마을의 통금 시간이 무장해제되었습니다. 천막은 마치 어둠 속에 나타난 거대한 돛단배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그 배를 타고 상상의 세계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극장의 입구는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번듯한 의자 하나 없는 노천 극장이었지만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VIP석을 마련했습니다. 해가 지기도 전부터 아주머니들은 낮에 마당에 펴두었던 때가 꼬재재한 멍석을 둘둘 말아 어깨에 메고 달리기 시합을 하듯 자갈밭을 선점했습니다. 여기 우리 자리요. 순이 엄마 얼른 와서 멍석 끝 좀 잡아. 명당을 차지한 이들의 뿌듯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뒤늦게 도착해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아쉬운 대로 까끌까끌하고 둥근 자갈 위에 엉덩이를 바로 붙이고 앉았습니다.
엉덩이가 100일 법도 하건만 누구 하나 얼굴을 찌푸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갈 틈새에서 올라오는 시원한 강바람이 여름밤의 끈적한 열기를 식혀주어 그 어떤 현대식 극장의 에어컨보다도 상쾌한 기분을 선사했습니다. 천막 안쪽에는 영사기용 발동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컹컹 하며 육중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고 매캐한 석유 냄새가 바람을 타고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소음과 공해였겠지만 그 시절 우리에게 그 냄새는 곧 화려한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꿈의 향기와도 같았습니다. 검푸른 어둠이 완전히 깔리고 드디어 영사기의 렌즈에서 한 줄기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와 흰 천막을 가득 채울 때 잣갈밭을 메운 수백 명의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와하는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영화를 보여주는 빛이 아니라 팍팍한 시골 삶을 잠시 잊게 해주는 마법의 불빛이었습니다. 영사기가 쏘아올린 마법. 어둠이 강물 위로 묵직하게 가라앉고 주위가 칠흑처럼 어두워질 무렵 드디어 극장의 심장이 깨어납니다. 기술자 아저씨가 커다란 쇠고리를 발동기에 걸고 온 힘을 다해 한 바퀴, 두 바퀴 돌리자 푸슉 푸슉 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던 기계가 이내 컹, 컹, 탈탈탈탈 하며 요란한 굉음을 터뜨립니다. 그 투박한 기계음은 고요했던 강변의 정적을 단번에 찢어놓았고 뒤이어 짙은 회색 매연이 매캐한 석유 냄새를 풍기며 사람들 사이로 번져나갔습니다. 요즘 세상이라면 인상을 찌푸릴 소음과 냄새였겠지만 멍석 위에 앉아 기다리던 우리에게 그 냄새는 코끝을 찌르는 가장 짜릿한 향수였고 그 소음은 곧 축제가 시작된다는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서곡이었습니다. 발동기가 만들어낸 전기가 가느다란 전선을 타고 영사기로 흘러들어가자 기계 뒤편에서 드르륵 드르륵 필름 돌아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옵니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영사기 렌즈에서 뿜어져 나온 눈부신 빗줄기한 가닥이 어두운 밤 공기를 가르고 허공을 가로질러 하얀 광목천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는 그 빛의 통로를 따라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터져나온 탄성은 이내 깊은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희뿌연 천막 위로 집채만 한 배우들의 얼굴이 나타나고 지직거리는 스피커를 통해 변사의 구슬픈 목소리가 자갈밭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사랑에 울고 웃는 비련의 여인. 그녀의 앞날엔 과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애조 띤 변사의 목소리가 자갈밭 구석구석을 파고들면 자갈이 엉덩이를 찌르는 줄도 모른 채 앉아있던 아주머니들은 이미 옷소매로 눈가를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를 피워 물던 할아버지들도 연기를 내뿜는 것조차 잊은 채 화면을 응시했고 장난치던 아이들도 어느새 넋을 잃고 거대한 스크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영사기에서 나오는 그 강렬한 빗줄기는 단순히 영화를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캄캄하고 팍팍한 시골 마을의 밤을 환히 밝히는 희망의 등대였고 자갈밭 위의 모든 사람을 슬픔과 기쁨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마법의 지팡이였습니다. 버드나무 위의 특등석. 어스름이 강물 위로 짙게 깔리고 가설극장 입구에 달린 백열전등이 누런 빛을 토해내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의 심장은 영사기 발동기보다 더 빠르게 쿵쾅거렸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먼지뿐, 어른들이 내는 입장료는 우리에겐 감히 상상도 못할 거금이었으니까요.
입구에서 침을 꿀꺽 삼키며 쭈뼛거리고 있으면 험상궂은 극장 아저씨가 손전등을 휘두르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들, 돈 없으면 저리 가. 영화 시작하면 안 된단 말이다. 아저씨의 툭툭 내뱉는 위협에 아이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아저씨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기만 전술일 뿐 진짜 작전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일단의 개구쟁이들은 고양이 침투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아저씨가 입구에서 표 검사에 정신이 팔린 사이 우리는 극장 옆구리의 어두운 사각지대로 살금살금 기어갔습니다. 날카로운 자갈이 무릎을 찔러도 아픈 내색 하나 없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배를 땅에 붙이고 고양이처럼 포복해 서늘어진 천막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야, 지금이야. 들어올려. 누군가 살짝 천막 끝자락을 들어올리면 그 틈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잽싸게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운 좋게 성공한 녀석들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자갈 위에 엉덩이를 붙였죠. 몰래 들어온 스릴은 영화의 재미를 몇 배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마법 같은 침투 작전이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천막 밑으로 겨우 엉덩이만 반쯤 집어넣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딱 소리와 함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요 녀석들, 딱 걸렸다. 언제 왔는지 귀신같이 나타난 극장 아저씨가 천막을 들치고 침입자의 덜미를 낚아챕니다. 아이고 아파요. 나 죽네. 뒷덜미를 잡혀 울상인 표정으로 꿀밤 한 대를 얻어맞는 영팔이 옆으로 친구들은 히익 소리를 내며 혼비백산 달아났습니다. 쫓겨난 아이들은 빨개진 머리를 극적이며 다시 강둑 버드나무로 향하거나 다음 구멍을 찾기 위해 자갈밭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꿀밤의 아픔보다 영화를 못 본다는 서러움이 더 컸던 그야말로 치열하고도 순수했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함과 꿀밤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남들보다 더 은밀하고 더 짜릿한 특등석이 있었으니까요. 그곳은 바로 강둑을 따라 길게 늘어선 수십 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커다란 버드나무 위였습니다. 몸을 가누기도 힘든 굵은 가지들이 사방으로 뻗어 있어 흡사 거대한 누에고치 같은 형상이었죠. 야, 영철아. 저기 가지 굽다 이쪽으로 와. 형, 거기 자리 있어? 나도 좀 끼워줘. 아이들은 서로의 엉덩이를 밀치고 잡아당기며 원숭이처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맨발의 투박한 발바닥으로 버드나무의 거친 껍질을 딛고 미끄러운 나뭇가지 사이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얇은 가지가 뿌드득 소리를 내며 흔들릴 때마다 야 조심해. 가지 부러진다 하는 경고와 함께 작은 비명들이 터져 나왔지만 영화를 보겠다는 열망 앞에서는 그 어떤 위험도 두려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역시 극장 천막 뒤편이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천막 너머의 그림자 같은 화면을 보기 위해 우리는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리거나 허공에 매달린 채 까치발을 들었습니다. 저게 주인공이냐? 너무 흐릿해서 누군지 모르겠어. 아니야, 저기 칼 휘두르는 게 영웅 아저씨일 거야. 방금 여자가 울었는데? 슬픈 영화인가 봐. 웅웅거리는 발동기 소리와 변사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와 뒤섞여 들렸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영화의 내용을 추측하며 목소리를 죽여 소곤거렸습니다. 때로는 흥분한 나머지 와 하고 탄성을 내뱉다가 영락없이 극장 아저씨의 손전등 불빛이 우리 쪽을 향하고 이놈들 나무 상한다.
얼른 내려와. 하는 고함에 혼비백산하여 나뭇잎 사이로 몸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위험과 서러움 속에서도 버드나무 위에서 훔쳐보는 영화는 세상 그 어떤 영화보다 짜릿하고 마법 같았습니다. 어른들이 멍석 위에서 편안하게 보는 영화는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만의 은밀한 특권이었으니까요. 잊을 수 없는 그 밤 강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잎사귀 사이로 어른거리던 흑백 화면은 어린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꿈의 조각으로 아로새겨졌습니다. 아이스깨끼와 호박엿. 가설극장 주변은 영화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미 후끈한 열기로 가득 찬 작은 야시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캄캄한 시골밤 유일하게 불이 밝혀진 그곳으로 온 동네의 주전부리 장수들이 자석에 이끌리듯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주인공은 하얀 나무 상자를 어깨에 맨 아이스깨끼 아저씨였습니다. 아이스깨끼, 사쿠라 고프, 얼음과자 왔어요. 아저씨가 나무 상자를 탁 두드리며 뚜껑을 열 때마다 그 안에서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하얀 냉기는 아이들의 너클 쏙 빼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단돈 몇 원이 없어 입맛만 다지는 우리 곁을 지나 운 좋게 아버지를 졸라 아이스깨끼를 손에 쥔 친구가 쩍 소리를 내며 얼음 막대기를 베어물면 그 서늘하고 달콤한 냄새가 온 자갈밭에 진동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옆에선 호박엿 장수의 가위 소리가 장단을 맞췄습니다. 철컥, 철커덕, 짤그랑, 무릎까지 오는 커다란 엿판을 가슴에 품은 채 아저씨는 신들린 듯 가위질을 해댔습니다. 하얀 가루가 뽀얗게 묻은 길쭉한 가락엿을 툭툭 분질러 줄 때마다 저건 얼마나 달까 하는 생각에 입안 가득 침이 고였습니다. 엿가락 속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면 더 맛있는 거라며 서로의 엿을 비교하며 깔깔대던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가설극장의 밤이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는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영화가 멈췄을 때였습니다. 요즘처럼 디지털로 매끄럽게 상영되는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시절 낡은 영사기는 늘 골칫덩이자 주인공이었습니다. 한참 주인공이 눈물 콧물 다 짜내며 이별의 말을 건네려는 찰나 갑자기 화면이 부르르 떨리더니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암전이 됩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눈이 시릴 정도로 눈부신 하얀 빗줄기만이 광목천을 텅 비게 채우곤 했습니다. 영사기가 열기를 이기지 못해 필름이 뚝 끊기거나 낡은 필름이 렌즈 앞에서 녹아내려 버린 것이죠. 그 순간 고요했던 자갈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에이 아저씨, 주인공 죽기 직전인데 필름이 죽으면 어떡해. 돈 내고 보는데 이게 뭐여? 아저씨가 필름 다 먹었소? 여기저기서 자갈을 발로 차며 내는 자갈자갈 소리와 함께 야유가 빗발쳤습니다. 동네 청년들은 괜히 영사기 쪽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으름장을 놓았고 성미 급한 할아버지들은 곰방대를 휘두르며 혀를 차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화가 나서 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화라는 환상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현실의 이웃들과 나누는 가장 기분 좋은 투정이자 축제의 추임새였습니다. 암전된 스크린 덕분에 캄캄해진 자갈밭은 오히려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저씨, 필름 붙일 동안 엿이나 좀 줘봐요. 이때다 싶은 호박엿 장수의 가위 소리가 철컥철컥 더 신명나게 울려 퍼졌고 아이스깨끼 아저씨는 필름 타는 냄새가 매워서 아이스깨끼 좀 먹어야겠다 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야유를 보내면서도 서둘러 쌈짓돈을 꺼내 입안 가득 달콤한 엿을 물고는 옆자리 이웃과 방금 그 장면 봤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짧은 사고의 시간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마을의 수다판이 되었습니다. 기술자 아저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필름을 이어붙이고 다시 영사기를 돌려 화면에 그림자가 나타나는 순간 사람들은 언제 야유했냐는 듯 일제히 오오 하는 함성과 함께 다시 영화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필름이 뚝 끊기던 그 찰나의 정적이야말로 가설극장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영사사고가 아니라 영화라는 환상에서 깨어난 온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정을 나누던 진짜 마당이 열리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호박엿의 달콤함을 굴리며 옆자리 이웃과 애구, 저 주인공 팔자가 어쩌면 저리 기구할꼬 하고 두런두런 가슴을 나누던 그 막간의 시간. 어쩌면 우리에게 가설극장은 천막 너머의 화려한 영상보다 엿 한 가락과 아이스 깨끼 하나를 핑계 삼아 온 마을이 한 목소리로 웃고 떠들던 그 달콤한 소동이 선사한 사람 냄새를 더 그리워하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연애 영화는 지금부터. 드디어 화면 중앙에 큼지막하게 끝 혹은 더 엔드라는 글자가 박히면 이 시간 가까이 자갈밭을 가득 메웠던 마법 같은 시간도 마침표를 찍습니다. 코를 훌쩍이며 눈가를 훔치던 아주머니들은 어휴, 여주인공 팔자가 왜 저리 기구해? 하며 서둘러 멍석을 툭툭 털어 어깨에 맵니다. 아이들은 졸음 섞인 눈을 비비며 부모님 손에 끌려가고 극장 아저씨는 발동기를 끄며 하루의 소란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집으로 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혈기왕성한 청춘 남녀들에게 가설극장이 끝난 직후는 그야말로 골든 타임이자 본편보다 더 뜨거운 속편의 시작이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의 애절한 사랑 고백과 뜨거운 포옹에 가슴이 한껏 달궈진 청년들은 슬쩍 옆자리에 앉은 처녀의 옷자락을 건드리거나 눈짓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큰 길을 피해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인적이 드문 강변 버드나무 숲속이나 뒷산 산책로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본 영화 속 주인공이 신성일이고 엄앵란이었다면 이제는 본인들이 이 자갈밭과 숲을 무대로 하는 로맨스 영화의 주연 배우가 되는 셈이었죠. 어머, 저기 좀 봐. 길수랑 영자가 왜 저쪽 숲으로 들어간다니? 눈치 빠른 동네 아주머니들이 혀를 차며 쑥덕거려도 사랑의 눈먼 청춘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준 그 밤, 강바람에 서걱거리는 풀잎 소리는 그들의 은밀한 대화를 감춰주는 천연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던 남녀가 영화의 여운을 핑계 삼아 슬그머니 손을 맞잡고 아까 영화 주인공 참 불쌍하대요 하며 시작된 이야기는 어느새 나도 사실은 당신을 하는 고백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진짜 구경거리는 다음 날 아침 마을의 정보센터인 우물가에서 펼쳐졌습니다. 글쎄, 어제 우리 집 뒷산 쪽에서 누굴 본 줄 알아? 아랫마을 이서방네 장남이랑 저기 건너마을 최진산의 막내딸이 글쎄, 영화 끝나고 한참이나 내려오질 않더라니까. 어이구, 말도 마. 나도 봤어. 둘이 강둑길을 꼭 붙어서 가는데 아주 깨가 쏟아지더라고.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다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물가를 넘어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가설극장이 한 번 다녀가고 나면 그해 가을에는 유독 마을에 국수 먹을 일이 많이 생기곤 했습니다. 영화가 쏘아 올린 사랑의 불꽃이 강변 숲속에서 활활 타올라 결국 집안 어른들의 귀에 들어가 사고 혹은 경사로 이어졌기 때문이지요. 가설극장은 어른들에겐 눈물의 위로를, 아이들에겐 꿈을 주었지만 청춘들에게는 그 캄캄한 숲속에서 평생을 함께할 짝을 맺어준 최고의 사랑의 큐피드였던 셈입니다. 강변 자갈밭을 가득 채웠던 발동기 소리가 잦아들고 하얀 천막이 걷히고 나면 마법 같던 밤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시절 우리에게 가설극장은 단순한 영화 관람 그 이상이었습니다. 전기도 없던 캄캄한 마을에 잠시나마 다른 세상을 보여주던 빛의 창문이었고, 팍팍한 노동에 지친 어른들에게는 눈물의 위로를, 청춘들에게는 뜨거운 설렘을, 그리고 우리 개구쟁이들에게는 무한한 상상력을 선물하던 꿈의 공장이었습니다. 자갈 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엿 한 가락을 나누며 함께 울고 웃던 그 밤들. 이제는 빛바랜 흑백 영화처럼 아슬한 추억이 되었지만 지금도 밤바람에 시원한 풀냄새가 실려오면 귓가에는 요란한 발동기 소리와 함께 그 시절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슴 한구석 버드나무 위에서 훔쳐보던 영화처럼 짜릿하고 소중한 그 시절의 조각들이 남아있나요? 지금까지 추억 배송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앞으로도 더 정겨운 추억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소중한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